3단원 적분의 우리 마지막 중단원 정적분의 활용 한번 보고 마무리해보자. 정적분의 활용 같은 경우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정적분, 계산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용해서 마지막에 이제 넓이 구하는 그런 파트 정도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속도와 거리는 또 다른 얘기니까 미분 때랑 거의 비슷하지. 미분도 항상 항상이 아니라 미분의 마지막도 도함수 활용이었지. 얘도 적분의 마지막이어서 정적분의 활용이 있고 또 그 대단원의 마지막 단원들이 속도와 거리에 대한 그거였잖아. 그거 그대로 비슷하게 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첫 번째 소단원부터 보면 넓이라고 제목이 적혀 있고 학습 목표 읽어보니까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야 된대. 오케이. 두 번째 소단원은 속도와 거리로서 학습 목표는 속도와 거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대. 오케이. 그럼 직접 넘어가서 뭐 새로 크게 배울 내용은 없거든. 그동안 앞에서 봤던 것들 복습하는 느낌이어서 쭉 보면 될 것 같아. 첫 번째,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 일단 이런 것들 다 얘기하기 전에 우리 그냥 이게 끝이야. 이거 뭐냐면 이게 사실 끝이거든. 함수값을 모아 만든 넓이가 정적분이다. 그게 이 단원에 있는 이유야. 지금 넓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이 넓이를 이렇게 하면 생각만 해주면 돼. 넓이는 함수값을 모아 만든 넓이다. 혹은 부호를 가진 넓이다. 이렇게만 생각해주면 끝이야. 무슨 말인지 직접 그림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한번 얘기를 나눠보자. 첫 번째, 이 S를 구하고 싶대. 그럼 이제 정적분호 써내면 되겠지. S를 구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지. 요 함수값들을 모조리 모아주면 되겠구나. 어디서부터? A부터 B까지. 그럼 이 함수값들 어떻게 구하는데? fx에서 x축을 빼면 되는 거지. x축은 식으로서 y는 0이지. 따라서 넓이 S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빼기 0 이라는 함수값을 모아주면 된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괜찮지? 이게 끝이야. 얘도 이거 전체 넓이 구하고 싶대. 그럼 전체 넓이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아니구나. 전체 넓이 구하고 싶은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냥 S를 구하고 싶다는 거구나. 그치? 그러면 그냥 함수값을 모으면 음수니까 그럼 음의 부호를 가진 넓이가 나오겠지. 따라서 이거 양수로만 이렇게 바꿔주면 되지 않을까? x축 대칭해서. 따라서 마이너스 fx라는 함수를 새롭게 만들어서 양의 함수값들을 이렇게 모아주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계산값이 똑같지 않을까? 그래서 s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누굴 모았다?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0을 모았다. 이렇게 항상 함수값은 요 함수값과 요 함수값의 차이로 나타낼 수 있잖아. 이게 뒤에 가면 이렇게 차이로 나타내는 게 왜 유리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야. 지금은 그냥 해도 되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수값을 모아 만든 넓이다 라는 개념을 토대로 직접 식을 작성해주면 전혀 어렵지 않은 단원이다. 그 다음에 뭐 얘도 마찬가지. 요 넓이랑 요 넓이를 더해달래. S1 플러스 S2를 구하고 싶다는 거야. 그럼 S1과 S2를 각각 정적분의 식으로 나타내면 되겠지. S1은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누구에서? 요 곡선에서 X축 뺀 걸 모아주면 되겠지. 그림으로 살짝 나타내보자면 얘네들을 모아달라는 뜻인 거지. 얘네들을 모조리 모으면 넓이가 되지 않을까. 걔를 식으로 써보면 fx에서 x축을 뺀 얘네들을 모아주면 된다는 거지. 두 번째, S2는 어떻게 쓰면 돼? 일단 구간이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지. 인테그랄 C부터 B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함수값도 어떻게 모아줄 거냐면 봐봐.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 함수값만 보면 음수잖아. 근데 이걸 함수값을 차로 보면 x축에서 fx를 뺀다고 생각해봐. 그럼 항상 큰 거에서 작은 걸 뺐기 때문에 양수값이 나오지 않을까? 그치? 항상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그 양수값이 나오니까 그걸 모조리 모아주면 넓이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식 어떻게 쓸 거냐면 0에서 fx를 뺐다. 이렇게 써주면 훨씬 유리하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이 양수값들을 모으는 거니까 똑같이 S2라는 넓이가 되겠구나.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가는 우리 좀 변형을 줄까? 뭐냐면 그냥 함수값이라고 쓰지 말고 잠깐만 다시 쓰자. 미안. 이미 썼으면 한 번만 지워줘.
이 활용에서의 개념은 함수값의 차를 모아서 넓이를 만든다. 이렇게 써주자. 그치? 겹치지 않게. 넓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항상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겠지. 이렇게만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야. 다 똑같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도록 문제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뭐 곡선과 y축, 여기는 우리 미적분 하는 친구 아니면 굳이 안 읽어봐도 되니까 일단 넘겨도 돼.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여기가 사실 문제거든.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것도 이 마인드 세팅 하나면 끝나는 거지. 함수값의 차를 모아 넓이를 만든다. 이 넓이 s를 만들고 싶네. 그럼 이 s 어떻게 만들어? 이 위의 함수에서 아래 함수 뺀 요만큼의 함수값 있지. 얘네들을 A라는 구간에서 B라는 구간까지 모조리 이렇게 모아주면 되지 않을까? 그치? 그럼 넓이 S가 된다는 거지. 그럼 넓이 S는 인테그랄 시작부터 끝까지 누구에서?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서 함수값들을 모조리 모아주면 된다는 거지. 이게 끝이야. 이렇게만 이해하면 돼. 뭐 나머지 다 필요 없어. 이런 것도 어차피 곡선을 서로 평행이동하면 요 넓이나 이 곡선을 전체적으로 K 들어 올려서 구한 넓이나 똑같을 수밖에 없지. 왜? 함수값의 차가 일정하니까. 어차피 여기는 F 빼기 G로 일정하거든. 얘를 얼마를 들어 올리든. 맞지? 어차피 F 빼기 G를 A부터 B까지 모으는 거니까 F 플러스 K에서 G 플러스 K를 빼든 F에서 G를 빼든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핵심만 이해하면 어차피 다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고, 요런 거 S1 빼기 S2 아니야 S1과 S2 각각 어떻게 구할 것이냐. 바로 보면 S1은 항상 넓이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거든. 지금 여기서는 위가 F고 아래가 G야. 그럼 어떻게 모으면 돼? 함수값을 얘네들을 모조리 모아주면 되는 거지. 얘네들을 모조리 모아주면 S1의 넓이가 되겠다. 따라서 식으로 써보면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큰 거에서 작은 거 뺀다. dx. 두 번째, S2라는 값은 어떻게 구해? 이제 큰 거 작은 거 바뀌었네. 위가 G고 아래가 F네. 그러면 양수의 값을 만들기 위해서는 항상 뭐? 큰 거에서 작은 거 뺀다. 그러면 인테그랄 C부터 B까지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주면 된다. dx. 이렇게만 잘 써주면 돼. 전혀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뭐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인 두 곡선의 넓이. 직선 y는 x에 대칭인 거 거의 다 역함수지. 그래서 이렇게 f와 그의 역함수 g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런 걸 물어볼 때가 있어. 그러니까 잎사귀처럼 생겼지, 나뭇잎처럼. 그래서 나뭇잎 넓이라고도 부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나뭇잎 넓이 구할 때는 어차피 y는 x가 가운데 반으로 딱 가르잖아. 그래서 반만 구하면 돼. 그래서 보통 어떻게 구하냐면 반을 구할 때 이 반도 얘네들을 모조리 모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함수값들을 모조리 모으면 반절을 만들겠지. 그래서 이 빨간색은 어떻게 쓰면 되냐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모으면 되겠지. 누구에서 누구 뺀 걸?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거 뺀 걸. 즉 위에는 gx지. 그럼 gx 빼기 y는 x니까 x dx. 이렇게 구해주면 돼. 혹은 얘네들을 모조리 모아도 되지 않을까? 이 파란색 막대기들을. 그치? 얘네들을 모조리 모아도 어차피 똑같은 넓이가 될 테니까. 오늘 파란색의 넓이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야지. x가 크고 fx가 작으니까 이렇게 dx다. 둘 다 똑같은 계산값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해되지? 여기 끝. 3번 포물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식 쓰면 되거든. 근데 이걸 이미 그 사람 다 한 거야. S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알파부터 베타까지 마이너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DX. 이거를 이미 옛날 사람들이 다 계산을 해서 값을 만들어 놓은 거야. 이렇게 계산 결과가 이렇더라 라고 그 값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 그래서 이거 우리가 그냥 그대로 이용해 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거 반드시 외워줘야 되고, 이거 외우지 않아도 돼. 않아도 못 푸는 건 아닌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 남들이 저걸로 그냥 1초 만에 저 넓이를 구할 때 우리는 이거 다 정리해서 부정적분 하고 또 정적분 정의 쓰고 이래야 되니까 오래 걸리겠지. 그래서 반드시 외워줘야 돼. 실전 개념 가면 이런 그 넓이 공식들이 진짜 많거든. 그래서 내가 외워서 좀 문제풀이에서 좀 득봤던 그런 넓이 공식들은 다 알려줄 거니까 그것들도 전부 다 기억을 해줘야 된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굳이 하진 않겠다. 그 다음에 포물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얘도 사실상 이거 뭐냐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mx 플러스 n이잖아. 이거 다 한쪽으로 넘기면 어차피 ax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mx 플러스 c 마이너스 n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냥 이차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로 똑같이 치환이 돼. 그럼 아까 썼던 이 공식을 당연히 사용할 수 있다는 뜻 아닐까? 그래서 이차함수와 직선이 만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공식 6분의 절대값 최고차항 두근의 차이 세제곱 마찬가지로 써줄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포물선으로 둘러싸였어. 그럼 요거는 어떻게 구하냐? 가운데 선을 그어. 그러면 요 위쪽도 이차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여기도 이차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그럼 여기 공식 적용하고 여기 공식 적용하고 둘이 더해주면 되겠네. 이해되지? 이렇게만 해주면 돼. 그래서 이차함수는 항상 직선과 둘러싸이게 너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를 잘 쪼개줘야 돼. 왜냐면 그렇게 쪼개면 우리가 공식을 이용해서 쉽게 계산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굳이 뭐 적어놓진 않을게. 우리 실전 개념 가서 많이 적을 거거든.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것들. 그래서 일단 개념 노트에는 굳이 적어놓진 않고 넘어와서 직접 우리 넓이를 구하는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 1번부터 한번 풀어보자. 1번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라. 그러면 그림 한번 대충 그린다고 치면 이렇게 이차함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직선이 대충 이렇게쯤 있지 않을까? 그럼 얘네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여기 물어보는 거야. 여기. 아까 방금 얘기했지. 직선과 이차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여기 공식으로 처리하자. 그럼 공식에서 필요했던 것들이 뭐냐면 최고차항 계수, 이차항의 최고차항 계수, 그 다음에 두근의 차의 세제곱 이렇게 필요했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해당하는 두근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 그럼 두근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개 연립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얘는 1 마이너스 x다 라는 결론이 나올 것 같고, 얘 약분되니까 약분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3x 얘는 얼마? 0이다. 그러면 이 첫 번째 근은 0이 될 거고 두 번째 근은 3이 되겠지. 그치? 그럼 공식 바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얘네 둘을 연립한다고 해서 이차항의 개수가 바뀔 리는 없지. 따라서 넓이 S는 6분의 절대값 최고차항이니까 1 곱하기 두근의 차이 세제곱이니까 3의 세제곱 이렇게 계산해주면 2분의 9가 나온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2분의 9. 이해돼? 공식을 쓸 수 있는 상황에는 공식이 얼마나 위력적인지 방금 확인했지? 2번 곡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라. 그럼 그림만 한번 간단하게 그려볼까? x제곱 마이너스 4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야. 여기 근이 마이너스 2고 여기 근이 2다. 이 정도 알 수 있겠지?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니까 근이 0하고 2 아닌가? 그치? 그럼 0하고 2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지나는 그림이겠네. 이런 느낌 맞지? 그럼 어떻게 돼? 요만큼의 지금 넓이를 우리한테 구해달라는 뜻인 거야. 맞아? 얘 어떻게 구하는데? 항상 우리는 이차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로 바꿔내야 된다 그랬지. 그럼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여기 계산할 때는 일단 근부터 구하자. 어차피 두근의 차는 항상 필요하니까 여기 근부터 구한 다음에 요거 구하고 여기는 파란색으로 할게. 요거 구하고 요거 구해서 둘이 더하면 되겠지. 그리고 각각은 각각의 공식이 적용이 되겠지. 그럼 일단 공식 적용하기 전에 교점부터 구해야 되니까 2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는 0이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은 0이 되겠지. 그러면 근이 이거 근 잘못 그렸네. 그치? 근이 0하고 2가 아니라 0하고 마이너스 2지. 그치? 여기하고 저거 지나야지 마이너스 2. 그치? 어쩐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네. 맞지? 다시 한번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래도 그림 한 번은 깔끔하게 그리고 싶다. 이렇게 2, 0 괜찮지? 그럼 마찬가지로 직선 이렇게 만들면 되지. 그럼 위의 넓이 파란색이라고 칠게. 아래 넓이 분홍색이라고 칠게. 그리고 이때 교점이 얼마다고? x좌표가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맞지? 그럼 파란색 넓이부터 한번 써볼까? 파란색 넓이는 공식 적용되지? 6분의 최고차항 계수, 절대값 최고차항 계수 1이지? 그럼 6분의 1 곱하기 두근의 차가 마이너스 2랑 1이지? 그래서 3이지. 3의 세제곱이니까 27. 이렇게. 그래서 파란색 넓이가 2분의 9가 나온다. 분홍색 넓이도 한번 계산을 해보자면 6분의 최고차항 계수 여전히 1이네. 그럼 6분의 1 곱하기 두근의 차의 세제곱은 둘이 똑같겠지? 그래서 얘도 27. 그래서 2분의 9다. 그럼 2분의 9 두 개 있으니까 더하면 9가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9다. 괜찮지? 이게 끝이야. 3번 두 곡선으로 또 둘러싸인 부분에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공식을 이용하여 계산해달래. 그러면 이제 딱 느낌이 오는 거야. 어차피 두 곡선이 이루어져 있으면 약간 느낌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지. 그럼 요만큼의 넓이를 구해야겠지. 그러면 당연히 가운데에 교점들을 잇는 선을 그린 다음에 요 넓이하고 요 넓이를 각각 구한 다음에 더하면 된다는 걸 우리가 이미 2번에서 학습을 했잖아. 그러면 3번 할 때는 굳이 그림이 사실 필요가 없는 거지. 우리한테 뭐만 필요해? 최고차항 계수랑 공식 쓸 거니까 요 두 점의 좌표만 필요한 거지. 이해돼? 그러면 둘이 연립하면 2x제곱은 2다. 그럼 x는 계산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1이라는 뜻이지. 맞지? 그 다음에 각각 공식 적용해보자. 파란색은 최고차항 계수 마이너스 1이지. 절대값은 1이지. 그래서 6분의 1 곱하기 두근의 차의 세제곱 8 이렇게 3분의 4. 빨간색은 마찬가지로 최고차항 계수 1이네. 그럼 얘도 당연히 6분의 1 곱하기 8이지 않겠어? 따라서 3분의 4. 그럼 둘이 더하니까 계산가 얼마? 3분의 8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해되지? 나중에는 그냥 근만 찾고 빨리빨리 이렇게 공식을 좀 적용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해진다. 괜찮지? 이거 공식을 이용하는 거니까 전혀 어렵지 않아. 넘어와서 예제 1번부터 또 열심히 문제 한번 풀어보자. 예제 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3차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두 도형의 넓이를 각각 s1, s2라고 할 때 s1은 4분의 5, s2는 8이다. 여기 넓이가 4분의 5래. 여기 넓이가 8이래. 이렇게 괜찮? 그때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fx dx에다가 절대값을 취해달래. 그럼 우리 정적분은 뭐라고? 부호를 가진 넓이야.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함수값들을 모아 만든 넓이를 전부 다 더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봐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그러면 요만큼은 양수가 모이고 이만큼은 음수가 모이는 거 맞지? 그러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를 마음속에서 이렇게 쪼개는 거야. 왜? 음수 양수 다르니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양수값이니까 플러스 4분의 5. 0부터 2까지는 음수값들을 모았고 크기는 8이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계산하면 4분의 27이 되겠지? 그럼 4분의 27 미안해 마이너스 4분의 27. 그럼 요 계산값에다가 전체적으로 절대값을 구해달라네. 그러면 정답은 부호 떼고 4분의 27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어렵지 않지? 이렇게 해줘야 돼. 2번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절대값 fx 마이너스 fx
얘는 요것만 해석하면 끝이야. 우리 절대값의 기본은 뭐냐 라고 하면 항상 케이스 분류. 절대값은 케이스 분류를 달고 사는 애지. 뭐에 대한 케이스 분류? 절대값 안에 있는 놈이 0보다 크거나 같은지 0보다 작은지에 대한 케이스 분류가 항상 따라다닌다는 거지. 그러면 이 함수부터 해석해보자. 두 가지 중 하나겠지.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에서는 절대값 fx가 그냥 fx로 튀어나오겠지. 그럼 fx 빼기 fx니까 아마 계산값이 0이지 않을까? 이 범위 내에서는. 이해되지? 지금 저 함수 전체에 대한 식을 한번 찾아보고 있는 거야. 두 번째, fx가 0보다 작다면 이러면 어떻게 돼? 얘가 마이너스 f로 튀어나오지. 마이너스 f 마이너스 f니까 마이너스 2f가 된다는 소리야. 그럼 얘를 우리 말로 한번 번역해 볼게. 양수면 0으로 두고 음수면 마이너스 2배 해라. 요 느낌이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다 0으로 처리하고 0보다 작은 부분만 마이너스 2배 하라는 뜻이야. 그러면 여기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전체적으로 fx 전체에 대해서 한번 그려볼게. 음수는 어떻게 하겠다고? 요 음수 구간은 마이너스 2배 하겠다고. 그러면 그림이 훨씬 이렇게 가팔라지는 거지. 그치? 양수분 어떻게 하겠다고? 0으로 두겠다고. 이렇게. 음수분 어떻게 하겠다고? 마이너스 2배 하겠다고. 이렇게. 양수분 어떻게 하겠다고? 0으로 없애겠다고. 이거. 내가 지금 그린 요 핑크색 함수가 y는 절대값 fx 마이너스 fx의 그림을 그린 것이다. 요거 이해해야 돼. 괜찮아? 그럼 0부터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정적분을 했을 때는 요만큼의 넓이만 남지 않겠어? 그치? 그럼 일단 양수의 함수값을 모았을 테니까 얘의 정답은 반드시 플러스일 거야. 그치? 부호부터 판단해. 그리고 얘의 크기는 이 S2의 크기의 2배지 않을까? 마이너스 2배에서 만든 거니까. 그치? 그럼 8 곱하기 2니까 16이겠네. 그래서 정답은 플러스 16이 된다. 얘는 정적분이니까 우리 부호까지 꼭 생각해줘야 돼. 만약 음수들을 모아 만들었으면 마이너스 16이라고 했었어야 됐을 거야. 지금은 양수를 모은 거기 때문에 정답이 플러스로 나올 수 있었던 거지. 괜찮지? 요게 끝. 넘어와서 예제 2번 또 한번 해보자. 2차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 얘를 구해달래. 그러면 보자마자 알 수 있겠는데 약간 그림 자체가 이렇게 생긴 거 아닐까? 그 다음에 문제에서 도형의 넓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무조건 양수값 찾는 거야. 양수값. 얘 정적분 값을 찾아달라는 뜻이 아니라 얘 그냥 실제적인 넓이를 찾아달라는 뜻이야. 그치? 어쨌든 이 넓이 구하는 공식은 우리 알고 있지? 그 공식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 두근의 차가 필요하지. 그럼 여기서 두근의 차를 찾아야겠네. x-4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그럼 여기 근이 마이너스 1 여기 근이 4. 그럼 공식 한번 적용해보면 6분의 최고차 항계수 1 곱하기 두근의 차의 세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따라서 정답은 6분의 125. 괜찮을까? 내려가서 재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 그러면 이 3차 함수를 한번 좀 그려봐야겠네. 그려봐야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적분했지가 감이 쓰니까. 그치? 그래서 얘 그림을 그려볼 건데 공통인수가 보이면 되게 좋아. 뭐냐면 앞에 거 2개 묶으면 x제곱으로 묶이고 x-1이 나오거든. 뒤에 거는 마이너스 4로 묶으면 x-1이 남는 게 보여. 혹시 이게 안 보였다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도함수의 부호 변화 찾아서 도함수의 부호를 이용해서 원함수의 개형을 추론한다. 그 마인드도 들어가야 되지. 근데 지금 인수가 되는 것처럼 보여서 나처럼 보이면 인수만 해주는 게 훨씬 좋지. 이렇게.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x-2 x 플러스 2 x-1 그리고 난 이 함수를 지금부터 fx라는 이름을 한번 들고 다녀볼게. 그럼 근이 마이너스 2 1 2 이렇게 근이 찍히는 3차 함수였던 거지. 그럼 요 3차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얘랑 얘 이렇게 넓이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구해야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각각 써낼 수 있겠는데 1번 요 넓이는 어떻게 쓰면 돼? 인테그랄 y부터 1까지 그냥 fx를 모아도 되는 거지. 왜? fx가 양수니까. 근데 여기 어떻게 해야 돼?
1부터 2까지. 얘는 마이너스 fx를 모아야 되는 거 맞아? 왜? 그냥 fx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fx를 모아야 양수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빨간색 계산하고 분홍색 계산해서 직접 더해주면 돼. 오케이? 여기 계산은 생략할게. 아래 이미 계산 돼 있으니까 6분의 71이라는 거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실전 개념 가면 요 빨간색 넓이에 대한 일반적인 공식도 존재해. 그래서 세 근의 점좌표를 알 때, 세 근을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요 넓이를 직접 구할 수 있거든, 공식을 통해서. 그래서 그거는 우리 실전 개념 시간에 한번 알아보는 걸로 하고, 그럼 그게 있으면 이런 계산 안 해도 되겠지? 그치? 그러면 훨씬 우리가 빠르게 풀 수 있겠지.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넓이 공식들 다 알려줄 거니까 일단 지금은 계산 피하지 말고, 계산도 해야 연습이 돼. 해야 늘어. 오케이? 계산 절대 거르지 말고 꼭 다 해봤으면 좋겠다. 넘어와서 이제 3번. 곡선 위에 곡선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 위의 점 1,2에서의 접선과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달래. 오케이, 한번 해보자. 그럼 얘 그림부터 한번 그려봐야겠는데, 그림 그리려고 봤더니 상수항은 떼도 된다 그랬지. 어차피 위아래 평행 이동이니까 정확히 없애는 게 아니라 나중에 생각하자는 거지. 개형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그러면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만 보면 x제곱이 공통이네.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는데, 그치? 그럼 앞에 것만 보면 얘는 평행 이동 되기 전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0에서 근 2개, 1에서 근 하나니까 0에선 접하고 1에서 뚫겠네. 최고차항계수 양수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지. 0, 1. 괜찮아? 얘를 전체적으로 두 칸 들어 올리니까 이게 x축이 아니라 y는 2축이 되면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괜찮지? 이 그림이었네. 이 그림에서의 1,2에서의 접선이래. 그럼 1,2에서의 접선이면 위에다가 그림 다시 한번 그려보자. 1,2에서의 접선이니까 이 점에서 접선을 이렇게 그리겠다는 거지. 이해돼? 그러면 저 어딘가에서 3차 함수가 이렇게 감소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만나지 않을까? 여기? 그치? 그럼 이때 이 접선과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물어봤으니까 지금 어디 구하라는 뜻이야? 요만큼의 넓이 구해달라는 뜻이야. 이해돼? 그럼 요만큼의 넓이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건 거지. 그러면 이 넓이를 볼 때도 난 이렇게 보이는 거야. 함수 값들의 차를 모으면 되겠구나. 누구에서 누구 뺀 거? 요 3차 함수에서 1차 함수를 뺀 요 넓이들을 모조리 모아서 만들어주면 넓이를 만들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교점좌표 아직 모르니까 알파라고 둘게. 그러면 인테그랄 알파부터 1까지 모을 거야. 누구를? 함수 값을. 이 접선의 방정식도 현재 모르니까 gx라고 둘게. 그러면 요 3차 함수는 이름 fx라고 두고. 괜찮지? 그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항상 f가 g보다 크지? 그래서 fx 빼기 gx라고 써도 괜찮다는 거지. 이렇게 이거 풀면 정답이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fx는 주어졌으니까 지금부터 알파와 gx가 무엇인지만 찾아주면 되는 거지. gx는 근데 1,2가 이 점 위에서의 우리 다시 1,2가 여기 접점이잖아. 접점. 그치? 접점 좌표를 지금 1,2로 준 거잖아. 그럼 우리 그 앞에서 미분 단어에서 접선의 방정식 공부했었지. 거기에 해당하는 그 1번 케이스잖아. 접점의 좌표를 알고 있는 경우에 접선의 방정식 세우기. 되게 간단했지? 이거 어떻게 하면 돼? gx는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 직선의 기울기고 1,2를 지나니까 다음과 같이 식을 써주면 되겠지. 그럼 f'1만 구하면 되겠네.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해볼게. fx를 3x제곱 마이너스 2x라고 쓸 거거든. f'x를. 그치? 그럼 여기다가 f'1 쓰는 거니까 f'1은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 오케이. 그러면 얘가 1이니까 결론적으로는 x 플러스 1이 되겠다. gx가. 맞지? 그러면 여기다가 대신 x 플러스 1을 쓰면 되겠네. 알파는 어떻게 구해? fx랑 gx 연립하면 되지 않을까? 그치? 그러면 연립 한번 해보자.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는 누구?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연립하면 되는 거지. 대충 한번 넣어볼까? x가 1일 때가 당연히 교점 아니겠어? 둘이 만나고 있으니까. 그럼 x는 1의 교점인 거야. 한쪽으로 넘기면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얘를 만족시키는 근 하나가 이미 1로 고정이 돼 있다는 거지. 그러면 x 마이너스 1 인수 있을 거고, 나머지 2차식이니까 x제곱 써주고, 마이너스 x제곱 이미 만들었네. 그러면 더 이상의 1창은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면 상수항만 보면 되지. 1창 상수항 있을 텐데 1창 0인 거 확인됐으니까 상수항은 이렇게 되겠지. 그래야 1 만들 테니까 마일 곱하기 마일로. 이것도 연습 잘 해줘야 돼. 합차공식 쪼개주면 이렇게 되겠는데, 그러면 우리 남은 알파가 마이너스 1이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요 점이 마이너스 1이구나, 여기가 마이너스 1이구나. 그럼 어떻게? 인테그랄 마일부터 1까지 누구에서?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에서 누구 뺀 거? x 마이너스 1 뺀 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dx. 이렇게 이것만 계산해주면 되는 거지. 맞지? 그럼 이것도 우리 앞에서 했던 거 좀 복습해볼까? 마일부터 1까지 하나. 0기준 구간 대칭이지. 그럼 뭐 한다고? 우함수 기함수들 쪼갠다고. 그래서 나는 얘를 풀 때도 인테그랄 마일부터 1까지 x 세제곱 마이너스 x가 한 팀이야. 왜? 홀수항으로만 이루어져 있잖아. 그럼 무조건 기함수라니까. 기함수의 특징이 뭔데? 정적분의 계산값이 0이다. 그럼 얘는 계산할 필요도 없이 0이라는 거야. 그럼 뭐만 남아?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만 남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이거 더하기로 할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만 남는다. 그럼 이거 계산할 때는 그냥 계산해도 되고, 우함수의 성질을 이용했다고 치면 2 곱하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dx 이렇게 써도 괜찮다는 거지. 맞지? 이것만 한번 계산해볼까? 그러면 2 곱하기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 x의 세제곱 플러스 x, 그래서 여기 0, 1 이렇게 0 집어넣었을 땐 0이니까 1 집어넣은 것만 신경 쓰면 되지. 2 곱하기 3분의 2니까 계산하면 3분의 4다. 이렇게 괜찮지? 그래서 정답은 3분의 4라는 거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 그치? 지금 이게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알겠지? 나중에 이것도 되게 다양한 스케일들이 많아. 뭐냐면 이 점의 좌표를 바로 알 수 있어. 여기 바로 구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요 3차 함수와 이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도 여기 접하고 여기 뚫는 근일 때 얘도 넓이 공식으로 존재. 그래서 사실 저렇게 계산할 문제가 아니라 거의 30초 안에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거든. 그래서 우리 거기까지 가려면 일단 기본적인 계산 능력은 꼭 필요해. 알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실전 개념 시간에 다루는 걸로 하고, 오늘은 계산을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자. 괜찮지? 그래도 막 그렇게 어렵지 않아. 요 식만 우리가 잘 써낼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돼. 넘어갈게. 이제 4번 문제 읽어보자.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라. 요 말이지. 그러면 봤더니 2차랑 2차면 그냥 공식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3차랑 2차네. 맞지? 그럼 이런 생각하는 거야. 어차피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 봐봐. 이렇게 바꿔. 예를 들어 fx, 예를 들어 gx라고 한번 생각해봐. 그래? 그럼 얘는 얘 정체가 뭐냐면 fx 빼기 gx거든. 그냥 누구에서 누구 빼든 사실 상관없어. 그럼 f에서 g를 뺀 다음에 어떻게? 이 f 빼기 g라는 새로운 함수와 x축 사이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도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와 다를 게 없다는 거지. 오케이? 이렇게 계산하나 이렇게 계산하나 똑같다는 거야. 두 곡선의 차를 나타내는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서 x축과
x축과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여도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 보면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 값 똑같은 거 보이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게 훨씬 유리한 거지. 이해돼? 이렇게 해도 뭐 상관없어. 근데 이러면 그림 그리기가 너무 힘들다고 난 생각해. 이거 교점도 다 잘 찾아야 되고 좀 그래가지고 사실 뭐 원하는 방법 뭐 어떤 거든 선택해도 상관없긴 해. 뭐 전혀 틀리진 않아. 그냥 F랑 G 이렇게 해서 구해도 되고 한 번에 모아서 풀어도 되고. 그러면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그림은 먼저 그렸다고 칠게. 그림 그리는 것까지 우리가 같이 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그림은 각자 잘 그렸다고 치면 이 넓이를 이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까? 이거 문제인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0부터 2까지 보면 알겠지만 교점의 좌표는 언제든지 우리 필요하다. 정적분호 식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럼 마일부터 0까지는 어떻게?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거 빼서 양수의 함수값들을 모아주면 되겠지. 그래서 인테그랄 마일부터 0까지는 우리가 얘를 fx 얘를 gx라고 부르기로 했었지. 그래서 f에서 g를 빼면 양수들이 모이네. 그럼 f 빼기 g를 모아주면 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구간에서 플러스 0부터 2까지 구간까지는 누가 위? g가 위에 있고 f가 아래에 있네. 그러면 요 함수값들을 이렇게 모아주면 되겠지. 그러면 누구 빼기 누구? g 빼기 f를 모아주면 된다는 소리야. dx. 괜찮아? 이게 끝. 그 다음에 얘를 fx하고 썼지만 우리는 지금 얘를 아까 3차가 f고 2차가 g였잖아. 그래서 얘를 fx 빼기 gx라고 보겠다는 거야. 그럼 걔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마일부터 0까지는 양수값이겠지? 왜? 마일부터 0까지 f가 g보다 크니까. 0부터 2까지는 당연히 음수값이겠지? 왜? f가 g보다 작으니까. 이미 여기 다 반영되어 있는 거야. 그럼 이거 갖고 식을 써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이 f-g라는 함수값을 양수 그대로 모아주면 되겠지. 플러스 인테그랄 0부터 2까지는 이 함수값을 그대로 쓰려고 봤더니 이거 음수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야 돼? x축에서 요 함수값을 뺀 거를 양수값으로 이용해서 모아줘야겠구나. 그러면 0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gx 이렇게 써질 테니까 결론 똑같은 거 보여? 이거 g-f잖아. 이렇게 결론이 완전히 똑같지? 그래서 어떻게 풀어도 결론은 똑같아. 그래서 더 편한 거 선택하면 되는데 나중에 우리가 실전 개념 가서 공식을 배우면 요 넓이와 요 넓이가 각각 공식으로 처리가 가능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차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로 해석을 하면 우리가 배울 공식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용이하기 때문에 나는 보통 이쪽 방법을 선택한다. 근데 뭐 위를 선택해도 전혀 틀린 건 아니다. 정답만 잘 내면 된다. 오케이? 이렇게 하고 넘어가자. 5번. 예제 5번 가보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와 x축 및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라지 a, 이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라지 b라고 할 때 a 대 b가 1대 2가 됐으면 좋겠대. 오케이. 이때 상수 a의 값을 구해달래. 오케이. 그러면 지금 a 대 b가 1대 2라는 거거든. 그러면 얘가 사실상 2a랑 똑같다는 거지. 맞지?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가 2a? 근데 이 빨간색 영역의 특징이 뭐야? 2차 함수니까 가운데 축대칭 아닐까? 축대칭? 그럼 요만큼이 a고 요만큼이 a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해돼? 그럼 fx라는 함수값을 모으는 입장으로 한번 핑크색으로 나타내보자. 그럼 요 함수값들을 모으는 거니까 양수의 함수값을 모으겠지? 그럼 크기는 a니까 여기를 예를 들어 근 알파라고 한번 생각해보면 인테그랄 0부터 알파까지 fx dx를 모아주면 플러스 a가 된다는 거야. 왜? 정적분은 부호를 가진 넓이니까. 그 다음에 알파부터 가운데 축이 얼마지? 축은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거 보여? 그치? 이거 축좌표 바로 찾을 수 있어야지. 1이지. 그래서 알파부터 1까지 fx를 모은다고 생각하면 이건 어때?
지금부터 음수를 모으는 거 아니야? 그치? 어차피 모으면 길이들의 합은, 그러니까 이 크기는, 정적분의 크기는 이 넓이랑 똑같으니까 A일 거야. 근데 부호가 음수가 붙는다는 거지. 이렇게. 맞겠지? 요것만 잘해주면 된다. 그러면 얘네 둘을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어? 사실 하나로 볼 수 있었던 거지. 합쳐서 바로 보면 0부터 1까지 적분할 수 있다는 뜻이야. 합치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를 계산해주면 0부터 알파까지는 플러스 a, 알파부터 1까지는 마이너스 a니까 상쇄돼서 0이 되지 않을까? 그치? 그러면 이 fx 자리에 누구만 대입해주면 돼? 요게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였지? 이거 대입해주면 이 정적분의 계산값이 0이다. 한 번만 계산해주면 미지수 하나니까 식이 간단히 나오겠지. 계산해주면 a가 아마 나올 거야. 그렇게 해서 a 값을 구해주면 된다. 신기하지? 이렇게 넓이가 같은데 부호가 다르면 그 시작점부터 끝까지 적분을 해주면 항상 적분값이 0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그 수능 문제에서 자주 등장하니까 요거에 대한 개념 꼭 잘 알아놨으면 좋겠다. 오케이? 끝. 어렵지 않지? 이 정도 우리 충분히 잘해줄 수 있을 것 같다. 두 번째 소단원으로 우리 속도와 거리 관련된 것도 간단하게 개념부터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필기할 거 필기하고 문제 풀자. 속도와 거리. 우리 어느 정도는 이미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야. 우리 앞에서 속도와 가속도 배웠던 거 기억나? 위치와 속도와 가속도가 서로 t에 대한 함수일 때 미분 관계였던 거 기억나지? 근데 미분과 부정적분은 그 역현상 관계 아니야? 그치? 그러면 가속도에서 속도로, 속도에서 위치로 타고 올라올 수 있다는 뜻이야. 뭘 이용해서?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딱 그게 이 내용의 핵심이야. 오케이? 그럼 여기도 한번 써놓자. 우리 위치, 속도, 가속도에 대해서 썼으니까 잠깐만. 여기다가 위치를 x라고 치고 거꾸로 올라올 거니까 요 방향. 그 다음에 속도를 v라고 치고 정확히는 전부 다 시간에 대한 함수니까 xt, vt겠지. 마지막을 우리 가속도 써주자. 가속도도 마찬가지 시간에 대한 함수일 테니까 at겠지. 근데 이제 적분 단원이기 때문에 거꾸로 올라가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가속도에 대한 함수를 부정적분 해주면 속도 함수가 될 거고, 속도 함수를 부정적분 해주면 위치 함수가 된다라는 사실.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만 한다. 괜찮겠지? 요거 일단 제일 첫 번째로 기억을 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 뭐 쭉 잘 써있거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중요한 건 요거야. 위치의 변화량. 위치는 이거 그냥 뭐 쓴 거냐면 시각 t에서의 점 p의 위치는 초기 위치에다가 t0는 뭐지? t0 어디지? 아 여기 있구나. 시각 t는 t0에서의 점의 위치를 x0라 했네. 그러면 지금 위치는 t0일 때 위치에서 t0부터 t까지 움직인 거리만큼을 더해주면 된다는 거지. 이게 적분이잖아.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된다는 거잖아. 그 t0라는 시간부터 t까지 이 함수가 얼마나 움직였냐. 그거를 요 t0일 때의 초기 위치 x0에다가 더해주면 최종 위치가 나온다는 거지. 물리를 안 한 친구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냥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서 마무리하자. 첫 번째 줄부터 다시 천천히 읽을게. 도함수의 활용에서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 XT를 미분하여 우리 VT를 얻었던 거 기억나지? 방금 얘기했던 거. 이제 역으로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를 나타내는 함수 VT가 주어졌을 때 정적분을 이용해서 뭐를 구하고 싶다? 이제는 속도를 나타내는 VT가 주어졌을 때 시각 T에서의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 XT를 한번 구해보겠다. 즉 거꾸로 올라가겠다 이 뜻이야.
그 다음 줄 천천히 읽어보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vt이고 시각 t는 t0에서의 위치가 x0일 때 점 P의 위치 x를 한번 구해보자. 이런 식이네. 그러면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를 ft라고 할 수 있겠지? t에 대한 함수니까. 그치? 그러면 이 위치 함수를 미분하면 속도 함수가 된다. 여기는 우리 이미 도함수의 활용 파트에서 배웠던 내용이지. 위치 함수를 미분하면 속도의 함수다. 맞지? 이게 우리 아는 내용이어야 돼. 그리고 이때 ft는 vt의 부정적분 중 하나다. 왜? 우리 이 관계를 만족하면 부정적분이야 그랬잖아. large fx는 small fx다. 지금 정확히 그 관계인 것 같은데? 그치?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래서 ft가 vt의 부정적분 중 하나라는 말 이해해야 돼. 그래서 인테그랄 t0부터 t까지 vt dt는 ft 빼기 ft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리고 시각 t0에서의 우리 위치를 x0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사실 x0였던 거지. 이렇게. 괜찮아? 그러면 지금 얘가 x0고 얘가 x 빼기 x0인 거야. 그럼 둘이 더하면 x 나오는 거 맞잖아. 그럼 괜찮다는 거지. 그래서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지. 초기 위치에다가 플러스 그 시각부터 우리가 구하고 싶은 시각까지의 vt에 대한 함수를 정적분을 해주면 우리가 그 시각에서의 위치를 충분히 구해낼 수 있구나. 이렇게. 괜찮지? 그래서 시각 t는 a부터 t는 b까지의 점의 위치의 변화량이 결국 얘가 되는 거지. 초기 위치에서 변화량을 더하면 나중 위치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냥 그 얘기야. 그래서 vt를 그냥 적분하면 위치의 변화량이 되는구나. 오케이? 그래서 우리 정리를 좀 해보자. 첫 번째, 우리 위치의 변화량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뒤에 나오는 내용까지 한번 잠깐만 써볼게. 위치의 변화량과 뭐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냐면 움직인 거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자, 둘 다 한번 써보자. 첫 번째, 우리 아직 거리는 배운 적 없거든. 위치의 변화량만 먼저 써보자. 위치의 변화량을 예를 들어 시각을 A에서 B까지로 한번 해볼게. 그러면 A에서 B까지 이 점이 얼만큼의 위치가 변했는지 그걸 구하고 싶을 때는 방금 봤듯이 그냥 속도 함수를 적분해주면 된다라는 거 이해했지? 우리 천천히 줄글에 써있었지? 읽으면서 봤던. 그치? 근데 그 뒤에 넘어와서 이제 물리했던 친구들은 아마 이해될 텐데 위치의 변화량과 거리가 뭐가 다른지를 알 수 있어. 여기 예시 써있지? 앞으로 22m 갔다가 뒤로 10m 돌아왔어. 그러면 이 버스의 위치의 변화량은 얼만큼? 요만큼이 되는 거지. 초기 위치에서 나중 위치를 빼는 거니까. 둘의 차이 값이니까. 그치? 그래서 얘는 앞으로 12m만큼 위치가 변했네 라고 얘기할 테지만 이 버스가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돼? 22m랑 10을 그냥 숫자를 더해줘야 되는 거지. 위치의 변화량은 12m지만 움직인 거리는 둘이 더해서 32m가 된다는 뜻이야. 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위치의 변화량은 방향을 고려하는 거지. 그치? 앞으로 20이 뒤로 10이니까 둘이 더해서 앞으로 12만큼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고, 거리 자체는 부호를 무시한다, 방향을 무시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 옆에다가 그거에 대한 그 판단 기준 팁들을 한 번만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쓰자. 위치의 변화량은 뭐라고? 방향을 고려한다. 괜찮겠지? 그 다음에 우리 거리는 방향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지. 맞지?
그럼 얘네들이 지금 정적분으로 나타냈을 때 무슨 차이가 있냐면, 봐봐, 그냥 VT를 적분하면 이거 정적분이잖아. 그럼 VT 자체에 부호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잖아. 그거를 그냥 정적분한다는 뜻은 고려하겠다는 뜻이고, 얘를 고려 안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적분해주면 되냐면, A부터 B까지 똑같이 적분할 건데 뭐만? 크기만 들고 와야 되니까, 부호 떼고 크기만 들고 와야 되니까 절대값 VT를 적분을 해주면 된다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냐, 위치의 변화량을 물어봤냐에 따라서 그냥 VT를 적분할지 절대값 VT를 적분할지가 달라진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 내용들은 한번 쭉 읽어보면 이해되는 내용들일 거야. 그래서 이 마지막에 우리가 정리한 요 내용이 이 단원의 결국 핵심이다. 이걸 꼭 물어보도록 문제가 한 문제씩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만 잘 기억하면 한 문제는 맞춘 거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괜찮지? 그럼 이거 이용해서 우리 마지막 문제 풀고 마무리 한번 해보자. 329쪽 1번부터 먼저 한번 보자. 1번,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를 다음과 같이 줬네. 이때 다음을 구하래. 1번 봤더니 T는 4에서의 점 P의 위치 물어봤네. 속도 함수 줘놓고 위치 물어봤네. 그러면 부정적분해서 우리 위치 함수 찾아달라는 뜻으로 난 들리거든. 그래서 이렇게 쓸 거고, 부정적분이니까 플러스 C 써야 돼. 그럼 C는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면 문제 속에 써있어. 무조건 원점을 출발했다 그랬잖아. 그럼 X0은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C가 0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면 4초일 때의 위치니까 X4를 구하면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맞지? 그럼 어떻게? 대입해주면 0이네. 0, 위치가 0이야. 신기하지? 두 번째, 시각 T는 1에서 T는 5까지 점 P의 뭘 구해라? 위치의 변화량을 구해라. 그럼 뭐 한다고? VT를 그냥 적분한다. 1부터 5까지 VT를 그냥 적분하면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1부터 5까지 2t-4를 그냥 적분해주면 되는 거지. 따라서 계산만 한번 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고, 계산해주면 24에다가 16 빼니까 8 되는 8. 이렇게. 위치의 변화량은 8이었던 거지. 무엇을 물어보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대답하냐가 결정되니까 그것만 잘 1대1 매칭 시켜주면 돼. 오케이? 2번,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를 나타낸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에 구해달래. 1번, 시각 T는 2부터 6까지 점 P의 위치의 변화량. 그럼 뭐 한다고? VT를 그냥 적분한다. 그럼 2부터 6까지 VT를 그냥 적분하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VT를 그냥 적분해달라는 뜻은 부호를 가진 넓이로 해석해달라는 뜻이지. 그럼 얘랑 얘는 지금 합동이기 때문에 넓이가 똑같을 거야. 얼마인지 한번 구해보면 2고 4니까, 그치? 얘는 넓이 4, 얘도 넓이 4, 얘도 넓이 4 되는 거 맞지? 근데 2부터 4까지 정적분을 했다고 치면 부호를 가진 넓이니까 플러스 4겠지. 4부터 6까지 정적분을 했다고 치면 마이너스 4가 돼야 된다는 거 이해되지? 음수인 함수값들을 모아서 만든 넓이니까. 그럼 2부터 6까지 정적분을 하게 되면 위치의 변화량은 0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2부터 6까지 점 P가 움직인, 또 이번엔 거리를 물어봤네. 거리는 뭐 한다? 부호 신경 안 쓴다. 맞지? 절대값 VT를 적분하겠다 와도 똑같은 의미지. 2부터 6까지 이렇게 구한 다음에 4부터 6까지를 접어 올리라는 뜻이지 사실. 그래서 요만큼의 넓이와 요만큼의 넓이를 우리 더해달라는 뜻과도 똑같다는 거지. 그럼 여기 어차피 4지 않겠어? 4 더하기 4 되니까 부호를 고려해서 더하면 빵, 부호를 고려하지 않고 양수값만 더해주면 8이 되는 거지. 4가 아니라 4 더하기 4니까 8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위치의 변화량과 거리에 대해서 차이점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전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오케이? 넘어와서 우리 남은 예제 두 문제 풀고 마무리하자. 예제 6번,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7초 동안 움직이는 전피의 t초 후의 속도 vt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을 구하래. 1번 전피가 출발 후 운동 방향을 바꾼 횟수. 이거 우리 미분단에서 했었지. 운동 방향의 의미가 뭐라고? 얘랑 똑같은 게 속도의 부호. 속도는 내가 말했지.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단위라고. 그래서 속도의 부호가 곧 운동 방향을 의미해. 그래서 지금 속도의 부호가 몇 번 바뀌었냐 이 뜻이야. VT 그래프 주어졌지. 여기서 한 번 바뀌었고 여기서 한 번 바뀌었네. 그럼 2번 바뀌었네. 그치? 그래서 운동 방향도 2번 바꾸게 됐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해주고 2번 전피가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 출발점으로 언제 다시 돌아오니? 그럼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뜻은 난 이렇게 해서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 봐봐. 위치의 변화량이 이거 뭐야 이거. 위치의 변화량이 0이다. 시작 대비 위치가 하나도 안 변하면 그러면 출발점으로 돌아온 거 아닐까? 그치? 그러면 난 지금부터 위치의 변화량이 0이 되는 지점을 찾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부터 위치의 변화량을 따지는 거니까 그냥 VT를 적분하면 되잖아. 맞지? 그럼 넓이를 부호를 가진 넓이를 더하겠다는 뜻이야. 그러면 0부터 2초까지는 요 넓이만큼 앞으로 갔겠지. 자, 약간 그림으로 표현해주면 여기서 시작해서 저 넓이만큼 앞으로 갔을 거야. 맞지? 얼만큼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이 파란색 길이와 저 넓이가 일치한다고 생각해보자. 그 다음에 2초부터 4초까지는 방향이 마이너스로 바뀌었으니까 뒤로 오겠지. 뒤로 저 삼각형의 넓이만큼 뒤로 오는 거지. 근데 둘이 똑같네. 길이가. 그럼 여기서 다시 여기 이렇게 돌아온다는 거야. 괜찮아? 그럼 4초 오면 제자리로 돌아오겠네. 맞지? 그 다음에 4초부터 7초까지는 또 요 핑크색의 넓이만큼 앞으로 가겠는데 그럼 또 여기서 다시 앞으로 이렇게 가는 형태라는 거지. 이렇게 이 점에 운동을 한번 내가 직접 표현해 본 거야. 그럼 우리 일단 2번의 정답은 4초인 거 알겠지? 괜찮지? 그 다음에 3번은 전피가 출발 후 7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네. 그러면 위치의 변화량은 얘네들을 부호를 가지고 더해야 되지만 거리는 부호 다 떼고 크기만 더하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파란색 삼각형의 넓이가 얘의 넓이가 2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이어서 2지. 그래서 앞으로 2m만큼 간 거야. 그러면 뒤로 2m만큼 더 왔겠지. 그리고 앞으로 또 몇 미터 갔냐면 이 사다리꼴의 넓이만큼 앞으로 또 이동했겠지.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할 때 요만큼을 여기다가 이어 붙이면 되겠지. 둘이 똑같으니까. 그치? 요만큼의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한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지. 그럼 밑변 2, 높이 2인 정사각형이었네. 그치? 그래서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한다고 치면 4가 되네. 그럼 앞으로 4만큼 더 갔네. 앞으로 2 갔다가 뒤로 2 갔다가 앞으로 다시 4만큼 더 간 거야. 그럼 이동거리는 얼마? 8이 되는 거지. 8. 이렇게 요 내용만 잘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문제 어렵지 않으니까 꼭 6-에 6- 다시 한번 풀어보면 좋겠어. 개념이 확실하면 금방 나올 거야. 계산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마지막 속도와 거리의 활용. 지면으로부터 2m의 높이에서 49m/s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인 방향으로 던져 올린 물체의 t초의 속도가 49-9.8t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래. 1번부터 보면 던진 지 2초 후 물체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구해달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결국 어쨌든 위치를 물어본 거잖아. 그럼 속도 함수 줘놓고 위치 물어봤네. 그럼 위치 함수 우리가 직접 구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xt는 49t 마이너스 여기가 4.9t제곱이다. 그리고 적분상수 플러스 c 잘 달아줘야겠지. 이때 c를 어떻게 구하냐면 문제 첫 번째 줄에 지면으로부터 2m의 높이에서 시작을 한 거지. 그치? 그럼 x0이 2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c가 2이면 되는 거지. 문제에서 준 거야. t가 2초일 때 높이는 얼마냐? 그럼 x2만 구하면 되는 거지. x2는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계산 한 번만 해줘. 80.4네. 80.4. 그럼 80.4m가 되나봐.
괜찮지? 2번 최고점에 도달하였다. 그럼 이것도 우리 미분단에서 한번 했던 것 같긴 한데 물체가 위로 피용 썼다가 다시 내려와. 그럼 이 터닝 포인트의 특징이 뭐가 있냐는 거지. 터닝 포인트의 특징은 직전까지는 올라갔다가 직후에는 내려가야 돼. 그럼 얘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어? 속도의 방향이 바뀐 지점이지. 바뀐 지점 맞지? 그리고 딱 그 순간의 특징은 뭐야? 이 순간은 속도값이 0일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돼? 그러면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는 우리 최고점에 언제 도달하는지 시간을 한번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49-9.8t가 0이 돼야 되니까 t가 아마 5초일 것 같아. 그치? 그래서 t가 5초일 때 최고점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이때 물체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구해달라. 그럼 x5를 구해달라는 뜻이지. 그러면 저 식에다가 5 집어넣어서 계산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 124.5가 나오는데. 오케이? 어려운 거 아니고. 세 번째, 던진 지 10초 후까지 물체가 움직인 거리를 구해달래. 그럼 잘 생각해봐. 처음 쏘고 0초부터 5초까지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간이니까 위로 올라가는 시간일 거야. 이해돼? 0초부터 5초까지는 윗방향이고 5초부터 10초까지는 어쨌든 아랫방향이지 않을까? 그치? 그럼 물체가 움직인 거리를 구해야 돼. 얘는 속도 윗방향의 플러스 아랫방향의 마이너스로 하면 0초부터 5초까지는 VT가 플러스일 거고 그 다음에 5초부터 10초까지는 VT가 마이너스겠지. 그럼 우리 뭐만 하면 되냐면 이 VT를 적분만 잘해주면 돼. 지금 뭘 쓰고 싶은 거냐면 0부터 10초까지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으니까 절대값 VT, DT를 하고 싶다는 거야. 근데 이거 이 상태로는 계산을 못 하잖아. 절대값 VT의 핵심은 절대값은 케이스 분류니까 양수일 때는 그냥 벗기고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달고 벗기고. 그럼 그게 어떤 구간에서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지금 예측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0초부터 5초까지는 플러스니까 얘를 인테그랄 0부터 5까지 VT, DT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5초부터 10초까지는 VT가 마이너스니까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마이너스를 달고 튀어나와야 되는 거지. 이렇게. 괜찮지? 이게 저 의미고 이걸 결국 계산하게 되면 정답 245가 나온대. 괜찮을까? 이게 끝. 혹은 VT의 그림을 그려도 돼. VT 그림을 그리면 어쨌든 기울기가 음수인 1차함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뭐 대충 그림 한번 그려보자면 맞지? 그래서 얘가 VT라는 그림이다. 이때 V 값이 0 되는 지점이 우리 아까 5초인 거 찾았지? 그러면 절대값 VT는 요거랑 이렇게 되는 그림 아닐까? 그치? 그러면 10초의 위치가 딱 어디냐면 얘랑 얘가 대칭이잖아. x는 5에 대해서. 그래서 정확히 높이가 같아지는 그 지점에 10초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거리는 어떻게 구해? 요 넓이 두 개를 합하면 되겠지. 어차피 넓이 한쪽 똑같으니까 0초부터 5초까지 구한 다음에 두 배를 해서 구해도 괜찮다는 거지. 이해돼? 여기 49니까 뭐가 더 편한지는 본인이 알아서 선택하면 된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으니까 최대한 다양하게 풀어보는 걸 추천할게. 여기까지 해서 우리 수학2도 일단 첫 번째 개념이 끝이 난 것 같아. 듣느라 너무 수고했고 처음 접할 때는 되게 어려울 수 있고 내용도 많고 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확통도 해야 되고 뭐 선택 과목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원도 당연히 같이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양이 많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반복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냥 밥 먹을 때도 강의 틀어놓고 그냥 이동할 때도 그냥 강의를 보면서 최대한 그냥 너를 익숙하게 만드는 거야. 이런 상황과 조건과 좀 어떤 이런 개념과 그래서 그냥 툭 찌르면 바로 나올 수 있을 정도까지 거의 암기가 돼 있어야 돼. 이해를 했으면 당연히 암기가 돼야 된다. 그거의 그 목표를 가지고 내가 일부러 영상까지 찍고 이렇게 강의 노트까지 만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서 하는 거니까 뭐 좀이라도 힘들고 그러면 언제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다음 커리큘럼이 아주 많이 준비가 돼 있거든.
이건 이제 사실 시작이야. 시작. 개념은 너무나 시작이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나 같이 조건 해석해야 될 것들, 실전 개념들 배워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시작을 너무 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뿌듯하고, 여기까지 잘 따라와줘서 고맙고, 조금만 더 힘내서 끝까지 잘 따라와주면 내가 무조건 성공한다고 보장할게. 알았지? 고생했고 우리는 다음 커리큘럼에서 만나는 걸로 하자.